어려운 회사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칼을 뽑아든 이마트. 피해는 고스란히.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 이마트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한채양 신임 대표가 대형마트인 이마트뿐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편의점 이마트24의 대표까지 겸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마트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계열사 세 곳을 대표 한 명에게 맡겨 통합 운영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영업 전략과 고객 데이터 등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면서 운영 효율을 높이고 계열사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뿐만 아니라 마트, SSM, 편의점 내 상품 본부도 통합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처럼 상품 본부장도 통합 본부장으로 바뀌었는데 상품 본부는 어떤 브랜드 상품을 들여오고 내보낼지 또 어떤 상품을 넣고 뺄지를 결정하는 리테일 기업 내 핵심 부서인 만큼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마트 변화 속에 편의점 이마트24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24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편의점 업계의 후발주자로 진입을 하여 영업이익금 무, 24시간 무, 로열티 무, 이른바 산무 정책으로 가맹점주님들의 큰 이목을 끈 편의점 브랜드입니다. 초창기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타 브랜드들과는 달리 18시간만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고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를 해도 시설위약금은 존재하나 영업위약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익을 본사와 배분율로 나누지 않고 월회비만 내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여 당시에는 파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초창기 이마트24 산무 정책의 내용만 들어보았을 때에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점주들과 상생을 하는 편의점 브랜드가 나타나는구나 라며 반기던 점주님들이 많아 기하급수적으로 편의점 출점이 많아집니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빅3를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고 실제로도 오픈 숫자로만 봤을 때 빅3에 맞먹는 오픈 숫자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업계 4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픈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타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산무 정책 중 24시 미운영만 큰 메리트가 있었고 나머지 영업이익금 부분이나 월회비 부분은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이익금은 앞으로 계약하시는 점주님들 기준으로 새로 생겨났습니다. 영업이익금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영업이익금이 없다 보니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중간에 시설위약금만 내시고 이탈하거나 폐점을 하시는 점주님들이 타 브랜드 대비해서 많았습니다. 사실 주된 이유는 매출이 안 나와서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겠지만 영업위약금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중도 해지 시 영업위약금도 은근슬쩍 계약서에 끼워 넣어 산무 정책 중 1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내는 로열티 즉 배분이 없는 대신 월회비 160만원도 점주 입장에선 너무나 좋은 메리트인 건 사실입니다. 월회비 160만원만 내면 좋긴 하나 상품 원가가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률이 타 브랜드에 비해 낮아 월회비는 큰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품 원가 개선에 대해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크게 개선이 되지는 못하였고 겉으로는 점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마트24는 점포에서 월회비만 받고는 이익이 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물건값에서 회사가 이익을 취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통합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살짝 기대하는 부분이 상품 원가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게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재는 수익 개선이 최우선인 상황 속에서 원가가 절감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익을 취하지 점주님들의 수익까지는 회사에서 챙겨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마트의 통합체제로 인해 이마트24의 내년 오픈 및 운영 전략이 기대되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은 12월쯤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먼저 소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썰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창립 후 만년 적자에 시달리다 지난해 흑자를 내었지만 올해 다시 적자 전환을 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마트 역시 올해 상반기부터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 주가도 약 30% 가까이 쪼그라들었으니 이런 인사가 아주 이상한 건 아닙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수익 개선이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 같은데, 편의점 이마트24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마트24는 수익 위주의 전략을 펼칠 예정인데,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오픈 숫자를 줄이더라도 수익 위주의 점포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점포수 경쟁에서 한 발 빠져 저매출 점포들은 오픈하지 않고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만 오픈을 하겠다는 건데, 이전에는 건물주나 점주님들이 어디에다가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안 좋은 자리들을 제외하고는 막 오픈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24 전국 평균 일매출이 115만원 밖에 되지 않아 타 브랜드들 대비 매출이 한참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100만원 이하 점포들도 정말 많이 생겨났고, 폐점이 정말 많은 브랜드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분명 전국 어디선가에는 오늘도 일매출 100만원 이하 매장들이 오픈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마트24는 아무리 야간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해도 일매출 100만원 이하 자리는 절대로 오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도 적자, 점주님도 적자여서 모두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트24는 만년 적자의 허덕이다 보니 이제는 수익이 나는 매출 좋은 점포들을 오픈하고 싶어 할 것이고, 대표까지 바뀌었으니 정말 이제는 점포수 경쟁이 아닌 수익이 나는 점포들을 오픈하는 쪽으로 내년 출점 전략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매출 점포들은 폐점을 하여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려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11월이나 12월에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큰 틀은 개발팀을 축소시키고 영업팀을 확장하며, 개발팀에서는 일매출 15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곳들만 오픈을 할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오픈 목표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겠죠? 하루에 150만원도 사실 높은 매출은 아니지만 점주님들 입장에선 야간에 미운영을 한다고 가정하면 인건비 정도는 가져가는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내년에 이마트24의 모습도 미니스톱을 인수해서 허덕이고 있는 이번 연도 세븐일레븐의 길을 따라가는 셈이 되겠죠? 내근직 특히 상품본부도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가 통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근직 인원도 축소가 될 전망입니다. 통합이 되면 상품 MD 기준으로 각 카테고리마다 3명씩은 있을 텐데, 이 3명 모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근직 인원들의 감축은 불보듯 뻔하여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븐일레븐도 이번 연도에 수익 위주의 전략을 펼치면서 개발 조직을 확 축소시켜버리고 오픈을 거의 하지도 않고 신규 팀도 없애며 더 이상 신규 점포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근직도 축소를 시키며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으며 저매출 본부임대 타입 점포들을 폐점시키며 편의점 4사 중 유일하게 점포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역신장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수익 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이마트24도 한두 달 뒤에 내년 방향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세븐일레븐의 길을 따라가는 방향이 될 거라는 분위기가 임직원들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될 거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오픈이 없다며 오픈에 힘을 줄 수도 있고 투자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경기가 어려운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24가 내년에 점포수 경쟁에서 빠짐으로 인해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 경쟁은 GS25와 CU 이 두 브랜드밖에 남지 않았으며, 점주님들도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브랜드끼리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점주님들께 혜택이 더 많이 돌아오게 될 텐데,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앞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경쟁자들이 줄어들다 보니 업계 2강인 CU와 GS25도 조건을 점점 갈수록 축소시키고 있고 안 주려고 하다 보니 편의점 업계가 재미없어지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예전에 누구는 이 정도 받았대.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는 줘. 그건 옛날이고, 요즘에 이런 말씀 하시면 콧방귀를 낄 겁니다.
내년 계약 만료를 앞둔 점주님들은 운이 정말 안 좋으신 상황이고 어쩌면 지금 조건이 가장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마트24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회사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칼을 뽑아든 이마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님들과 직원들이 떠안게 될 텐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해 보시고 최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급진 인테리어의 리저브 매장과 주류 특화 매장, 그리고 무인 하이브리드의 선두주자, 야간 미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면 상품 원가가 높아 이익률이 낮은 게 가장 큰 단점인 이마트24. 이렇게 장단점이 확실한 이마트24가 이마트 내에서 편의점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지, 미운오리 새끼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흑자를 내기 위해선 어떤 방향이 맞는 길인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편의점 업계에서 꼭 살아남아 C와 GS25를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계속 존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